여러분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사사건건. 네, 오늘도 전선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첫 방송할 때 그때 변호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맞아요. 한 달 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리버리하니까 변호사님 이제 출연 안 하시나 이렇게 저희 출연진들한테 제작진들한테 네. 여쭤봤거든요. 네. 한 달 만에 뵈니까 네. 너무 뜸합니다. 좀 자주 나와달라고 예, 부탁 좀 예. 할까 봐요. 자주 나와주세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아, 갔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서로의 시간차가 있어. 이거 원고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준비를 워낙 꼼꼼히 예. 이제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샵0999 혹은 땡튜브 댓글창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우리 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더 오셨어요. 예, 우리 오늘 전선의 변호사님의 아드님 우리 한결군이 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저기 한번 자기 소개 해줄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한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산해초등학교 산해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10살 박한결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박한결 10살. 10살 제일 귀여울 때입니다. 아유, 오늘 함께 네 참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네, 진짜. 최연소 출연자. 우리 그러네요. 프로그램. 네, 네네네. 아직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오늘 한결군과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본격적인 내용 저희가 들어갈 텐데 앞에서 저희 뉴스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폭로전. 이 네. 정말 많았어요. 특히 그 연예인들의 서로 네. 이제 사귀다가 결별을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SNS 폭로전이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예. 있죠. 네, 보니까 황정음 씨, 그러니까 뭐 배우자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고요. 맞아요. 대만 배우죠, 서희원 씨인가요? 네. 그분도 전 남편을 향해서 뭐 외도했니 뭐니 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규정상으로 보면은 우선 형법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명예훼손죄 규정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온라인상의 SNS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규정상에 보면은 동법 70조 1항에 보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의뢰인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가 1대1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심한 욕설을 들었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규정상에 공공연하게라는 거는 타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표현들을 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사실적시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면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형법에서는 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대1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1대1로 있으면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고 네. 누군가가 들어서 내가 이제 진짜 모욕을 당하거나 예.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제 요래야지만 이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꼭 뭐 서면으로 남거나 하지 않아도 말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 말로 해도 돼서 실제 저희가 입증할 때는 그런 명예훼손 규정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들은 분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그렇게 제3자? 해서 예, 맞습니다. 아, 사람을 데려와도 돼요? 예, 사람을 데려와도 근데 됩니다. 만약에 그 쌍방에서 그 단둘이 있는 곳에서 뭐 얘기했으면은 증거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 증거도 없고 원래 이제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벌 예. 자체는 안 되고 굉장히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합니다. 아, 네. 기분만 나쁜 거구나. 그런 거잖아. 기분이 많이 나쁜 거잖아. 네, 저희가 어떤 사건에서 이제 온라인상에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판매자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공연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제 좀 카페에 불만의 글을 토로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그 판매자가 굉장히 심한 욕설을 했어요. 근데 예. 그분들은 결국에는 1대1로 욕을 들었기 때문에 고소는 못하고 오히려 판매자가 그 글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그 소비자들을 쫙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명예훼손이랑 모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 표현의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 표현이 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라는 사실적인 표현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예. 이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비방하는 욕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사실이라도 이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라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그 명예훼손죄 규정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그 처벌 규정이 다른데 대체로 영미권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그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분명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또 시시비비를 가르고 예. 이 명예훼손죄는 어쨌든 맞습니다. 이거는 성립이 되는 거고. 예. 아, 그렇구나. 이 우리나라만 좀 이렇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황정음 씨 SNS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외도를 뭐 암시하거나 추측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암시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해당 딱 그 글만 보는 게 아니고 댓글이나 답글 등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가령 뭐 회사 커뮤니티 같은 데 글을 썼는데 A 회사의 김모 씨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예. 앞뒤에 글에서 모든 정보를 종합을 해서 그 사람을 특정을 할 수 있다면 결국 해당 대상이 특정되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많이 궁금해하시는 또 부분이 그 글을 보면은 분명히 나다라고 이 부분 고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만 본인인 줄 알고 다른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재발이 저리는 본인이다. 건가요? 예, 맞습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특정이 안 돼서 안타깝지만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A 회사 김모 씨 하면 김모 씨가 많으니까 근데 아주 예. 특이한 성이실 분인 경우에는 그렇죠. 뭐 확실하게 자기를 저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 회사에서 맞습니다. 그 성 한 명만 있어. 그러면은 바로 특정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성립이 된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게 법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뭐 다 일일이 고민하고 이런 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뭐 감수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비단 연예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혼 소송 또는 불륜 상간 소송을 할 때 항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는 고소고발전이 많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저희가 항상 의뢰인들의 외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는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를 하고 또는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그 상간의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는 문제이다. 별도로 찾아가서 뭐 물리적으로 뭐 부딪히신다거나 또는 아니면 이와 같은 글을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곳에 쓰면 안 된다라고 많이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심적 고통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늘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이요? 가령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내 불륜인 경우에는 사내 커뮤니티에 이를 저격하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통상 딱 한 번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한 번은 눈 감아줬는데 이 부분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심적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간이라는 부분이 형사적으로 간통죄 규정이 있다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저희가 빨간 줄 간다라고 하듯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니까 의뢰인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하면 끝나게 돼요?라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좀 비난받게 해서 좀 나의 불편한 마음을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심리적 괴로움 때문에 불륜을 공개된 온라인 장소 등에 폭로를 해버리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그치다 보니까 그냥 나는 벌금을 내고 사회적 비판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을 인자 계속 써야 배신감 되나? 이런 거 큰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참기 쉽지 않을 것 예.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런 폭로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맞아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덜 알려진 아니면 예. 안 알려진 사람들. 그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아. SNS에 그분 계정에 찾아가서 아. 쓰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분이 뭐 활동하는 지역의 카페라든지 아. 회사 관련된 곳 동호회 아니면 뭐 이런 일 거. 동호회나 뭐 아니면 직장 관계된 단톡 이런 데 가서 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얼굴을 있습니다. 못 들고 다니게 예. 만들고 예.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위자료만 받아서는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속 심리적 시원하지가 않은 괴로움을 거죠. 예,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기 위해서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예, 많이 예. 있습니다. 어. 또 그분들 직업이 아까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네. 특수한 분들이 있으세요. 뭐 음.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분들은 아. 또 직장에 투서하고 민원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예. 직종에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 아, 의무라는 맞아요. 그런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일반 직장들도 형사처벌일 때는 다 징계를 했었는데 네네. 네. 지금은 일반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관련해서 뭐 지금 사건 또 판례들이 있다고요? 예, 판례도 있고 제가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도 있는데요. 두 부부가 이분들은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을 하는 부부였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업종을 같이 하는 분들의 단톡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불편함을 갖고 직장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에 상대방을 향한 폭로전을 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예. 또 여기서 많이 법적으로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 글을 바로 올리지는 않고 상대방에게 뭐 문자나 찾아가서 연락을 합니다. 사과해라 아니면 보상해라. 안 그러면 뭐 SNS, 맘카페 등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단순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가능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겠다라는 것 역시도 또 문제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들은 상대방이 공포심,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 폭로를 하겠다. 그리고 주위에도 계속 연락을 하겠다라고 협박한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역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아니 나도 아니 우리 같이 아드님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예, 지금 저하고 계속 눈이 가끔씩 마주쳐요. 우리 한결이. 예, 한결이가. 근데 이제 괜히 우리는 그 변호사님에게 좋은 추억 남겨드리려고 우리 아드님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거 외도 뭐 이런 거여가지고 야 미안하다 한결아. 아니 우리가 한결이 듣고 한결이 흘려. 이거 변호사님을 보고 있잖아요 시야가. 근데 그 옆에 우리 한결이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부적절했던 이런 것 단어 같습니다. 얘기를 제가 생각이 하니까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조금 미안한 것 같아요. 아니, 예. 제가 막달까지도 사실 법원에 다니면서 다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태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지만 네. 어둠을 보는 거 역시도 또 태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한결이는 이런 단어 좀 익숙한가? 아닌가? 익숙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스튜디오가 덥지? 벌써 자켓을 벗었습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 조금 특이한 사건이 있다고요? 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아서 우리 안정훈 작가님께 제가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해야 되겠다. 한번 작가님을 찾아달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와, 네. 이거 뭡니까 이게? 예, 궁금하다. 최근에 제가 진행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예. 제가 원래 진행했던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일단락이 됐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예. 한 가정에서 3남매를 키우며 지낸 평범한 주부 그 50대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예. 그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로 굉장히 막 눈물바람으로 찾아오시게 돼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네. 이 어머니가
굉장히 특이하게 두 가지 힘든 일을 동시에 겪고 있었는데요. 예. 민사 문제 하나랑 이혼 사건 하나랑 두 가지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선 사건은 큰딸의 친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무려 5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딸이 그 친구에게 5억 원을 빌렸고 이를 어머니가 보증을 섰으니까 보증을 갚으라는 내용의 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됐고 네. 또 다른 사건은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던 남편이 이러한 가정일을 바탕으로 어머니와 이혼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도 큰데 두 개를 한 분이 연달아 지금 예, 맞습니다. 겪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풀어가게 됐는데요. 우선 이혼 소송은 조정기일에서 아버님을 잘 설득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가 이런 큰딸 친구로부터 거액의 보증금 청구 소송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큰따님 말고도 두 분 자녀가 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뭐 대학생이고 뭐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인 자녀이지만 자녀들과도 같이 지내셔야 하니 아파트는 어머니 쪽으로 하시라고 해서 이혼 소송은 남편분께 5천만 원 정도의 소액만 주는 것을 협의를 했고 대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은 절반을 분할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 남편분이 뭐 요 얘기만 봐서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좀 네. 어려울 때도 도와야지 남편인데 그러니까. 예. 이럴 때 이혼 또 소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음. 딸 친구가 제기한 보증금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아버님 입장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 예. 사실 이제 다른 갈등이 있어서 남편분은 또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갈등이 많이 예. 있어서 참아왔는데 사실 이제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던 거는 굳이 이 시점에 했어야 되겠느냐 이거라도 좀 예, 예. 잘 해결되고 또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의 문제이니까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런 약간의 두 분의 입장 차가 좀 있기는 예, 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민사 보증금 소송은요. 이 예. 사건이 좀 진짜 이상한 케이스였는데 어머니 그 큰딸 저희가 가명으로 지원 예. 씨라고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지원 씨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늘 엄마에게 마음으로 힘이 되는 큰딸이었고 또 아버님이 해외에 파견돼서 근무를 장기간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대신해서 엄마 그리고 두 동생을 굉장히 많이 챙기는 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간호학과를 성실히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년에서 갑자기 지원 씨가 가족들과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뭐 무슨 뭐 사고가 있었나? 뭐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이 지원 씨를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결국 지원 씨가 다니던 학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과 그 연락이 두절됐을 때 그만두게 됐고 그 지원 씨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미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와 굉장히 같이 가깝게 지냈는 듯 보였습니다. 예. 들리는 말에는 미정 씨 어머니가 뭐 무속인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 지원 씨는 이렇게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됐는데 한 번씩 가끔씩 뭐 메시지 또는 이렇게 전화가 와서 엄마나 아빠, 이모 등 가족들에게 몇백만 원씩 또는 크게는 몇천만 원씩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돈을 좀 몇 번 보내주기도 줄 하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예. 아버님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께 찾아가서 몇천만 원을 가져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원 씨가 이렇게 가져간 돈의 행방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요. 예. 제가 진행한 보증금 소송에서 저희가 소송에서는 판사님 허가를 얻어서 그 자금들을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걸 좀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케이스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 미정 씨가 지원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는 예. 말 자체가 굉장히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금 5억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게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어디 있을지 있지, 없을지 돈이? 모르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그 둘 간의 그 계좌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을 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뭔데요 또? 뭐예요? 그 소송에서 상대방인 미정 씨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빌린 돈을 한번 증명해봐라라고 했더니 이제 요즘엔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준 그 화면을 계좌를 캡처를 해서 그쵸. 많이 예. 냅니다. 그걸 다 이제 증거로 냈었는데 은행 쪽 내역을 추적을 해서 대조했더니 정말 많은 대부분의 증거가
위조로 드러났습니다. 그 캡처한 거 자체도 예. 위조였던 거예요? 예, 다 뭐 아. 이렇게 PDF 파일을 위조해서 예. 그렇게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정 씨가 빌려줬다는 돈의 실체 자체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돈 안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5억 원을 갚아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예요. 예. 갈취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요. 이게 어. 가스라이팅 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무슨 종교랑 연결된 건지 아니면 다단계랑 연결된 건지 의문스러울 만큼 굉장히 좀 이상한 케이스였어요. 무속인이라고 네. 하니까 뭐 돈을 안 빌려줬을 때는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생각이 되네요. 약간의 예. 뭐 협박 뭐 이런 건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금융거래 내역이 허위인 걸 밝히고 그 지원 씨를 그 사건에서 결국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예. 그 지원 씨가 실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끊어졌을 때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더니 공항 보안팀에서도 일하고 백화점 보안팀에서 일하고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학과 다닌다고 했는데. 예, 네, 그쪽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근데 급여가 이제 400이 좀 안 되는 급여인데 그 급여를 추적해 보니 모두 친구인 미정 씨에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빌린 돈의 총액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지원 씨는 총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자기가. 그러면은 친구에게 빌린 그 돈이 사채이자보다 비싼 거다. 그렇게 살면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 20, 30년 동안은 숨만 쉬고 빚을 갚아야 된다. 그치. 이 미정 씨를 친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셨고 가스라이팅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를 그렇죠. 해봐라. 나이가 젊으니까. 네. 라고 했더니 본인이 친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계속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빚을 갚겠다라고 어떻게 하는 이럴 수가 있지? 안타까운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 소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증금 소송은?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지원 씨는 이렇게 본인이 고시원에서 살면서 많은 급여를 다 친구한테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보증을 했다라는 그 서명 자체를 필적 감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머니 필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위조였구나. 예, 그래서 네. 그것도 위조였고 결국 계좌도 위조였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특이했었던 게 위 사건이 해결이 되고 저도 이제 그 사건을 좀 잊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이제 어쨌든 전부 승소했고 그 사건 판사님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를 위조해서 내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판사님이 그 판결문에도 이 부분이 다 위조였다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저희는 어쨌든 잘 해결됐으니까 뭐 이 부분 잘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잊어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건에서 제가 그 지원 씨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바로 지원 씨가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우연히 저를 찾아오면서인데요. 또 예. 아주 또 국면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또 꼬리에 예. 꼬리를 무는 거야?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건 전혀 다른 사건인데 네. 그 사건 기록을 보다가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녹취록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지원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원 씨는 직장 급여만 친구인 미정 씨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0 좀 안 되는 급여가 여자분이 혼자 살기에 충분한 그렇죠. 돈이잖아요. 적은 네네. 금액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거의 쓰는 돈이 없이 친구에게 다 줬는데 주위에서도 갖가지 핑계를 대어서 돈을 빌리고 끌어가고 또 정규 직장 뒤에 알바까지 하면서 다 돈을 모아서 네. 친구인 미정 씨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거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시간 40초밖에 그래요? 안 남았어. 어떡해. 예.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소설이 그러니까. 마무리된지 그러니까 여쭤봐야 그것만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간단히. 10초? 예. 네. 물음표인데 하여간 어머니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서 위조 그리고 행사 소송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예. 저희도 그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그 사건의 진실이 네. 어떤 부분인지 추적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투비 컨티뉴 해야겠다.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결과 알려주십시오. 나오면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네. 한결이도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 한결이 안녕. 미안하지만 전선혜 변호사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